와, 그게 그렇게 그립고 먹고 싶더라고요. 아, 유튜브 이렇게 막 TV랑 보고 있는데, 나 진짜 그거 보는데, 어디 연탄 구할 데 없나 싶더라고요. 연탄 구하다가 생선 한번 구워 먹고 싶더라고. 했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미국에 사는, 얘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또 반은 백인이고, 반은 한국 사람인 건데, 그 한국인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우아빠 JT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영상을 최소한 2편씩은 2편 이상은 좀 만들려고 조금 목표를 잡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또 밤에 또 일을 하러 나가고, 낮에는 또 집안 살림도 하고 애들도 보고 뭐 빨래도 개고 이것저것 청소도 하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영상을 조금 올리는 시점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긴 해요. 웬만하면 좀 일주일에 2편 이상씩은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이 애기가 첫째는 이제 미시건으로 가 있는 상태고, 이제 둘째 막내만 남아 있는데, 아이가 좀 뭐 멸치 이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게 여기 애리조나에 한인마트에 가면 이렇게 멸치가 팔아요. 멸치가 파는데, 멸치가 한국은 이렇게 똥까지 다 까져 있고 머리까지 다 떼져 있고 이런 이렇게 깐 멸치가 팔잖아요. 근데 애리조나에는 다 찾아봐도 깐 멸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깐 멸치가 아니면 이렇게 머리도 그렇고 똥 때문에 써서 그런지 멸치를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직접 이렇게 멸치를 직접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치를 까서 오늘 우리 애들이 멸치를 좋아해가지고 멸치 조금 반찬을 하나 좀 만들려고요. 그래서 멸치 까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빨래도 많이 쌓여가지고 빨래도 개하는데 일주일에 한 3번씩은 빨래를 개하는데 빨래가 너무 많네요. 오늘도 빨래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개도록 하고, 이게 빨래를 개면서 얘기도 하고 이게 또 뭐 멸치 같은 거 까면서 얘기를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동시에 이게 멀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살림을 하면서 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효율적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 살림이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니라 살림하는 아빠니까 살림하는 게 좀 주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멸치 까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제가 미국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때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소울푸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코로나로 몇 개월 동안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한국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각자 본인뿐만의 이런 소울푸드는 있을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접할 수가 없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한국 음식들 중에. 아무리 여기가 한식당이 있다고 하고 한인마트가 있다고 해도 재료 자체가 다르고 신선함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해도 그 맛을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그립고, 이렇게 더욱더 조금 한국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더욱더 그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번에는 정치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늘은 좀 가볍게 멸치나 까면서 가벼운 옛날 이야기 하면 뭐 이렇게 좋아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전주로 전학을 오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전북 진안이란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누님이 많습니다. 누님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 버릇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들 하나다 보니까, 아들 하나니까 막 왕처럼 대해준다고 누님들이. 그래서 제가 누님들한테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내가 누나들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혹시 우리 누님 이거 영상 보고 있으면 내가 항상 그 마음은 항상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절대로 내가 누나들한테 받았던 혜택들, 누나들이 어렸을 때 밥도 많이 챙겨주고 했거든요. 제가 보면 참 버릇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아니 배고프면 밥 차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누나들이 밥 다 차려주고 하면 뭐 먹고 그랬어요. 뭐 라면 같은 거 이런 것은 제가 끓여 먹고 저도 이제 먹긴 했지만, 웬만하면 막 누나들이 그렇게 저를 챙겼어요. 정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벌을 받았나. 미국 와가지고 제가 챙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살림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도 못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할 거라는 내가 생각도 못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이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들놈이 미국 가가지고 맨날 살림이나 하고 있고 밥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 여기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음식에 대한 그런 게 많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밖에서 외식하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집에서 매일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도 요리를 좀 잘하셨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좀 요리를 더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막 요리를 해주시고 어머님께서도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 음식들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좀 편식을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게 맛있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주시니까 먹는 거잖아요. 가끔 아버지께서 100원 주시면 앞에 가가지고 새우깡, 양파깡, 뭐 감자깡 이런 거 하나씩 사 먹고, 그게 다 했었고, 아버님 어머니 밥 해주시면 거의 밥 먹는 게 다였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몰랐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별로 한식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없었어요. 애들이랑 가서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고, 가끔 양념통닭 하나씩 시켜 먹고, 짜장면 배달 시켜 먹고, 막 그런 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다였지, 정말로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정겨웠던 건지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과거의 그 기억이, 그리움이라는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게 또 음식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연예인들 분들 TV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냉부에선가 냉장고를 부탁했선가 거기선가 어떤 연예인분이 음식을 딱 맛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갔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음식이라는 게 그 똑같은 음식 비슷한 맛을 딱 먹어봤을 때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옛날 추억도 되뇌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하다못해 우리 고모, 할머니, 우리 친지분들이 해주셨던 음식, 그런 생각으로 그 과거로 돌아가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느낌을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게, 이게 음식 때문에 여기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또 나이를 먹어가면일수록 이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 부모님, 할머님께서 해주셨던 음식들이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면서 간식도 없고 그런 거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또 팥죽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팥죽 파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 있긴 하는데, 이게 팥죽인 건지 그냥 파를 믹서로 갈은 건지 좀 그런데, 어렸을 적 동짓날 우리 누님들도 가끔 이렇게 제 영상 보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가족들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그 방앗간 가가지고 찹쌀을 빻아갖고 오시면 그 찹쌀 가루로 해가지고 우리 같이 새알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누나들하고 같이 다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새알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만들고 나면 어머니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팥죽을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재워놓은 거 이제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끓여놓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제 팥알을 갖다가 거기다 딱 집어넣고 끓여서 같이 먹었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팥죽은 우리가 동지 때 하고 겨울에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팥죽 먹고 나서 이제 남은 팥죽 놓으면 다음에 이제 누님이나 저나 이제 배고플 때 또 팥죽 끓여서 먹는다고 이렇게 끓이다 보면 바닥이 또 타가지고 팥죽에서 탄 냄새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요즘 그렇게 팥죽이 그리워요. 근데 팥죽을 제대로 된 팥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사다가 한번 팥죽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일이고, 언제 또 제가 팥죽 쓰는 것도 일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또 고향도 그립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참 음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또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막 생선구이집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연탄 보일러 이렇게 썼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러면 어머님이 그 연탄 보일러에다가 이제 석쇠 같은 거 딱 넣고 거기다가 고등어 같은 거, 갈치 같은 거 구워주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딱히 맛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냥 구워주시니까 숟가락에다가 어머니 생선 발라가지고 얹어주시면 나야 막내니까 막 이렇게 먹었고 했었는데, 와, 그게 그렇게 그립고 먹고 싶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막 TV랑 보고 있는데 나 진짜 그거 보는데
어디 연탄 구할 데 없나 싶더라고요. 연탄 구하다가 생선 한번 구워 먹고 싶더라고. 고등어는 여기가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기름도 지고. 근데 갈치는요, 모르겠어요. LA는 모르겠는데 그 생갈치가 있긴 있는데 다 냉동갈치고 이렇게 얇고 해가지고 막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막 제주도 은갈치처럼 막 두툼해가지고 맛있는 그런 갈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어는 비슷한 맛은 낼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밤에 막 혼자 괜히 센치해져가지고 아, 진짜 한국 가고 싶다 막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게 옛날 생각이 참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하네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시골 진안에서 살면서 진안에 이제 내과를 가면 항상 저희가 이제 여름이었나? 여름 때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우리 누님들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그 내과에 가가지고 다슬기를 잡아요. 여러분 다슬기 아시나요? 다슬기? 그 뭐 해장국으로도 좋다고 하는 다슬기. 그러면 가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가족들 다 같이 가가지고 얕은 물에서 다슬기 하나씩 잡고 보다 보면 우렁도 있고 막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다슬기 잡아다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다슬기 삶아가지고 간장에다 졸여가지고 우리가 그 바늘 있잖아요. 바늘로 이렇게 다슬기 하나씩 까먹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까먹기 힘들고 하면 옆에 있는 우리 막내 누나랑 막내 누님이랑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슬기 까가지고 내 숟가락에다 얹어주시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물로는 다슬기국, 시금치 넣고 다슬기국도 끓여주고 막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진안에, 전북 진안에 가보면 그 다슬기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슬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민물에 그것도 그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냥 어머니께서 맨날 뭐 주시니까 자주 먹는 거고 그게 뭐가 얼마나 그립냐 했는데, 아, 여기 와보니까 다슬기를 여기서 어디서 구해요? 여기서 다슬기가 여기 있겠어요? 애리조나에 다슬기를, 냉동 다슬기 있나? 아무튼 이게 사람이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그게 참 추억이에요. 그리고 음식들이 아무리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해도요, 한국은 제철 나물이나 제철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선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다 넘어오는 것들은 다 한번 삶고 데쳐가지고 말려가지고 넘어오는 거나 넘어오지 이렇게 프레시하게 넘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냉이 같은 것도 팔기는 하는데 냉이가 향이 안 나요. 우리가 냉이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에다가 냉이를 넣으면 그 향이 어마어마해서 너무 좋거든요. 제가 한국에 살 때 김치찌개를 자주 끓여 먹었었는데 제 와이프한테도 김치찌개를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끓여줬었어요. 초창기에 우리 와이프 연애할 때. 그럴 때 항상 김치찌개에다가 봄에는 냉이를 많이 우리 어머니가 또 따서 주셨어요. 그럼 냉이를 갖다가 나머지는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해가지고 김치찌개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먹으면 그 향이 기가 막혀요. 김치찌개가 맛이 진짜 10배, 20배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집에서 한번 김치찌개 끓일 때 냉이 한번 넣어서 끓여보세요. 뭐 된장국만 끓이는 게 아니라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좀 그 돼지고기 뭐 비린내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요. 그런데 뭐 냉이 이런 것도 뭐 제철 아무리 냉이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향이 나지도 않고, 뭐 깻잎 같은 것도 여기 파는데 깻잎 같은 것도 그렇게 향이 나지 않아가지고 깻잎으로 뭐 이렇게 깻잎김치 같은 거 만들어도 그게 맛있는 맛이 안 나요. 가끔 여기도 아시아나 마켓 같은 데서 전라도에서 그 전라도 그런 젓갈이나 뭐 장조림 김치 같은 것을 냉동으로 얼려오셔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럴 때 사서 먹으면 옛날 맛 좀 비슷하게 나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립기도 하긴 해요. 그나마 제가 애리조나는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에 살다 보니까 가끔 가더라도 그런 비슷한 맛이라도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다른 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그리울 거예요. 어떤 데는 한인마트 없는 데도 많고 한식당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마음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해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파트 이제 텃밭이 있으면 봄에 이럴 때 보면 돈나물이라고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칭이 돈나물이라고 하는데 한번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 같기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돈나물 따다가 밥에다가 참기름, 이제 들기름 넣고 돈나물 따다가 고추장 넣고 이렇게 해갖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막 점심밥으로 어머니께서 자주 비벼주시고 했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 별로 이렇게 막 채소, 야채, 나물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이거 왜 먹는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그런데 그 돈나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와, 진짜 가끔 한 번씩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나물이 또 향도 별로 안 나고 뭔가 많이 떨어져요. 한국에 있는 거하고.
근데 와, 지금 우리 아이들 막 해주고 싶거든요. 와이프랑 얼마나 웰빙 음식이에요. 돈나물에다가 콩나물 좀 데쳐가지고 좀 넣고 거기다가 조금 애들 매웠다고 하면 간장 양념으로 비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와이프나 저는 이제 고추장, 제가 보통 비빔밥을 집에서 자주 해 먹는데 뭐 소고기 가른 것도 좀 넣고 해가지고 좀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약간 비벼 먹으면 와,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애들 먹기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고. 근데 그런 걸 여기서는 할 수가 없네요. 한국에 이제 계시는 분들, 혹시 제 유튜브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흔한 것들 많을 거예요. 뭐 반찬 가게도 많으니까 반찬 가게 살 수도 있고, 동네 마트 가면 제철마다 다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한국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 갔을 때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정말 제철 이런 것. 그리고 막 깻잎 같은 거 저 가면 깻잎 향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 딱 보면 깻잎 향이 너무 좋은데, 여기는 뭐 깻잎이 있어도 깻잎에서 향이 안 나니까 이게 깻잎인 건지 그냥 상추인 건지. 아무튼 음식이 참 사람을 그립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음식들이, 그때는 어렸을 때라 고기나 좀 해주시든가 소세지나 좀 해주시지 맨날 이런 거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이 어머니가 보고 싶게 만들고,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추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냥 그때는 어머니도 참 젊으셨고 저희 아버님도 참, 그때나 우리 아버님 막 40대 초반 이르셨으니까 지금 아버님 막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하니까 그때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우리 애기들 뭐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반찬도 애들 좋아하는 거 해주고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딸아이나 우리 막내들 보면 진짜 한국에 그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진짜로 그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생선, 이렇게 조기, 뭐 굴비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저 오징어국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어머니께서 오징어로 국, 이렇게 무 넣고 오징어국 끓여주시면 참 맛있게 잘 먹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막 까탈스럽고 했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개는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 번씩 이제 굴비 같은 거 이렇게 파니까 구워서 줬는데 그렇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굴비예요. 그리고 오징어국이요. 애들한테 야, 오늘 아빠가 오늘 저녁밥 뭐 해줄까? 뭐 먹을래? 그러면 우리 딸아이랑 나도 그래, 물고기, 아빠 물고기 해주세요. 그래요. 그 물고기란 말이 이제 뭐 갈치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니고 그 조기 굴비 구워달라는 소리예요. 여기 굴비 이제 이만씩한 거 팔아요. 보통 미국에서 잡히는 것도 있고요, 중국에서 잡혀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브랜드는 뭐 영광굴비라고 적혀 있는데 딱 이렇게 프로덕트 보면 영광에서 잡은 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데 잡은데 맛은 괜찮아요. 사이즈도 요만큼 하고. 그래서 한 마리씩 구워주면 정말 요만한 거 한 마리 먹고 막내도 한 마리씩 둘이 먹어요. 밥에다가 이렇게 내가 발라졌고 이렇게 올려주면 먹어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오징어국 같은 것도 끓여주면 이렇게 잘 먹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연탄불에다 이제 구워가지고 주셨던 그 맛의 기억이 나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미국에 사는, 얘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또 반은 백인이고 반은 한국 사람인 건데 그 한국인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렇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물고기래요.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 뭐 파스타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그러면 물고기. 신기하더라고요. 굴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서 또 저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저처럼 제 나이가 됐을 때 얘네들도 지금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니를 추억하는 것처럼,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생선 이렇게 구워서 밥에다가 얹어주고 김으로도 싸주고 멸치로 뭐 반찬도 해주고 아빠가 뭐 오징어국도 끓여주고 막 이런 거 해줬었는데, 이런 거 아버지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먹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또 미국에 살아보니까, 한국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좀 사다가 먹든가, 어머님한테 갖고 어머니 그거 한번 좀 해줘보세요. 좀 옛날 생각나고 그립네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구할 데도 없고, 근다고 제가 해먹으려고 봐도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맛이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런 음식이 그리울 때 뭐 나한테 찾아와서 아빠 나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하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늙어서 내가 없었을 때는 이제 혼자서 좀 이런 것도 해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 제가 하는 요리 반찬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거 좀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식으로만 제가 먹이니까 한식이 워낙에 건강하다 보니까 한식으로만 많이 먹이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멸치 좀 까면서 옛날 얘기 그냥 추억의 얘기를 저번에는 좀 정치 얘기를 좀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추억의 얘기를 가볍게 한번 했습니다. 혹시 이제 한국에 계신 유튜버들도 많이 보지만 이럴 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할머니 분들이 또 해주시는 음식 이렇게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타지에 살다 보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많이 그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좀 고마움을 갖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휴, 갑자기 그냥 기분이 좀 갑자기 멸치 까다 말고 갑자기 기분이 좀 센치해지네. 이제 멸치 이거 이거 좀 더 까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멸치 이제 멸치 닦아다가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멸치 요것만 까고요. 오늘 점심에 애들 먹여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반찬 좀 만들어 보려고. 반찬 만든 영상이나 한번 찍어보게. 이제 멸치를 다 깠으니까 한번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를 좀 썰어 놓고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한번 쿡방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 절대 따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맛있게 하시는 분들, 요리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어차피 멸치 깐 김에 한번 그냥 볶음 한번 만드는 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따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맛이 없으면 괜히 화나시잖아요. 유튜브에 음식 맛있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냥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한번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파 썰어서 좀 넣고 멸치 좀 볶고 조금 요 정도만 좀 볶으면 될 것 같고 옮겨 넣고 간장 조금 넣고 어차피 이건 따라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레시피로 그냥 맘대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실액기스 좀 넣고 설탕은 안 넣고 웬만하면 이제 꿀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꿀도 좀 넣고 깨도 좀 넣고 다진 마늘도 좀 넣고 기름도 조금 넣고 약간 좀 졸인 다음에 꿀을 조금만 더 넣어야 됩니다. 약간 졸인 다음에 멸치를 넣고 볶아주고 여기다가 고추장만 넣으면 우리 보통 어른들이 이제 먹게 저도 고추장을 넣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매운 걸 못 먹다 보니까 고추장은 보통 안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도 넣고 조금만 볶아주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멸치를 까면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멸치 볶음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아빠 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